괜찮은 관계는 애쓰지 않아도 버텨진다. 그러면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매년 새해가 되면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이상하죠? 다이어트도 있고, 목표도 있고, 계획도 많은데 꼭 이 시기만 되면 사람 생각이 먼저 납니다. 누구랑 계속 가야 할지, 누구랑은 조금 멀어져도 되는 건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 질문 하나만 오늘 같이 붙잡고 가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을까? 조금만 솔직해져 볼게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요, 대부분 바로 대답을 못해요. 말로는 잘 안 나오는데 표정이 먼저 바뀝니다. 아, 그거요? 괜찮은데요. 별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이미 지쳐있는 얼굴. 우리는 이런 경험 많잖아요. 메시지 보내기 전에 몇 번을 지웠다 쓰고,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 사람 기분 상할까봐 내 말은 뒤로 미루고, 집에 와서야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나? 아니면 하지 말 걸 그랬는데 왜 또 참았지? 이런 마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유난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누군가랑 이어져 있으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도 같이 따라옵니다. 문제는요, 그 실망을 다 내가 안고 가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이쯤에서 한 가지 심리 얘기를 슬쩍 꺼내볼게요. 애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론으로 설명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장면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어릴 때요, 부모님이 바쁜 집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못했고, 괜히 더 조용해졌던 아이.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데요. 이상하게 늘 이런 역할을 맡아요. 분위기 맞추는 사람, 불편한 얘기 대신 넘겨주는 사람, 괜찮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조금 더 참아야 한다는 감각.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게 꼭 어린 시절 때문만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 한 명이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어제는 웃다가 오늘은 이유 없이 날카롭습니다. 그 팀에서 누가 제일 오래 버틸까요?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눈치 제일 빠른 사람일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표정 읽고, 말 고르고, 타이밍 재는 사람. 그 사람 밖에서 보면 사회성 좋고 배려 깊어 보이죠? 근데 집에 가면요, 지인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있었던 거죠. 가족 이야기도 하나 해볼게요. 명절만 되면 유독 긴장되는 분들 있죠? 말 한마디에 과거가 소환되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쪼그라드는 자리. 누군가는 계속 웃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말합니다. 분위기 깨질까봐. 그날 집에 돌아와서 괜히 혼자 속상해지는 이유.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아무도 강요 안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칠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모든 장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애쓴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대개 그 사실을 말로 잘 못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간관계에서 꽤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예전에는요, 누군가 연락이 늦어지면 바로 제 탓부터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기분 상하게 했나? 회의에서 의견을 냈다가 분위기가 미묘해지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이 그 장면으로 가득 찼어요.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조금만 더 참을걸. 그렇게 참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사람 만나는 게 기대보다 부담이 됐습니다. 웃고 나오는데 마음은 축 처져 있는 상태.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관계에서 나는
왜 항상 긴장 상태일까? 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편안해 보이고 누군가는 늘 조심합니다. 말의 차이, 태도의 차이, 반응의 차이.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어떤 관계는 나를 점점 작아지게 하고 어떤 관계는 그냥 나로 있어도 괜찮게 합니다. 새해라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 리셋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요. 다 끊어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리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혼자 애쓰는 자리에 조금 거리 두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락을 항상 내가 먼저 해야 이어지는 관계라면 이번엔 조금 기다려보는 것. 대답이 없을까봐 불안해도 하루 정도는 그냥 두는 것. 상대 반응을 보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나고 나면 늘 피곤한 사람. 그게 꼭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죠. 다만 지금의 나에게는 조금 무거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뭘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결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질문 하나만 가끔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참고 있는지. 새해가 된다고 사람이 새로 태어나진 않죠. 하지만 덜 아픈 선택은 조금씩 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관계는요,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선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마치면서 이 한 문장만 남기고 싶어요. 당신이 지친 건 관계를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덜 애써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관계가 당신 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올해는 조금 덜 상처받는 쪽으로요.